네, 여러분, 이번에는 설명하는 글쓰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데인 자서로 164쪽이네요. 164쪽 설명하는 글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쓰기에서는 일단은 이제 아까가 아니라 우리 전 영상에서 설명하는 글 읽기와 똑같이 이제 어디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나 일단은 이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깔고 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쓰기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 쓰기 과정을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 이제 과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각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뭐부터 할 거예요? 자, 먼저 주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식으로 주제를 정한 단계 첫 번째가 뭐래요? 이제 계획하기 단계다. 네, 계획하기 단계를 보면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설명할 대상과 글의 목적 주제를 정한다. 근데 우린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거야. 예상 독자 정하고요, 글의 목적 정하고요, 주제를 정하고 이 세 가지를 정한 단계를 우리는 계획하기 단계를 한다. 그럼 우린 예상 독자를 고려한다는 건 예상 독자에 뭘 고려하는 걸까요? 일단 예상 독자가 뭘 좋아하는지 흥미. 예상 독자의 흥미에 맞게 글을 써야지 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독자들이. 그러니까 흥미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 수준. 그래서 이 독자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양도 달라질 거고 아니면 사용하는 어휘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지식 수준도 고려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글의 목적. 글의 목적이란 건 뭐 이거 설명하는 글을 쓸 건지 아니 뭔가 주장하는 글을 쓸 건지 여기서 물론 설명하는 글을 쓰겠죠. 이런 목적을 정할 거고 그다음에 주제. 주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걸 우리 계획하기 단계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제를 정했어. 그 다음에 여름 바로 글을 쓸 게 아니잖아. 이제 뭐 해야 돼?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우리는 내용 선정하기 단계라고 한대요. 내용 선정하기 단계를 보면 대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게시책,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수집을 한대. 그래서 이런 매체를 이용할 때 주의점이 객관적인 자료여야 된다는 거. 객관적이고 되게 공정한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모두 쓸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쵸? 그래서 필요한 자료만 뭐 한다? 선정까지 한다. 그래서 선정까지 하는 단계, 수집 선정하는 단계를 우리 뭐라 한다? 내용 선정하기 단계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한대요? 내용 조직하기 단계. 내용 조직하기는 어떤 단계냐면, 개요를 작성한다는 말이 중요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까? 이런 걸 정하는 걸 우리는 개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요를 작성한다. 설명문의 개요는 보통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눴을 때, 처음, 중간, 끝. 자, 처음에는 우리가 주로 어떤 얘기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일단 처음부터 설명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독자의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을 넣어놔. 그 다음에 당연히 뭘 밝혀야 돼? 이 주제를 밝혀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린 처음 단계에 하게 되고, 자, 중간 부분에서 어떤 얘기 할까요? 다양한 설명 방법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 맨 끝부분에서 뭐 하는 게 좋아요? 요약과 정리. 그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당부의 말 이런 게 보통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개요 작성하기 단계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단계에서 설명 방법도 어떤 설명 방법을 여기서 사용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정할 거고. 그다음에 표현하기가 글쓰기예요, 글쓰기. 글쓰기. 그래서 표현하기 단계라고 하는데 만약 글쓰기 단계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얘들아. 표현하기, 글쓰기 둘 다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고쳐쓰기거든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 고쳐쓰기를 자세히 했다면 우리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쳐쓰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단계 여러분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고쳐쓰기의 뜻과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목적이 중요해 얘들아 목적. 자, 목적은 뭐야? 고쳐쓰기 목적은 이제 글 쓰는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이제 독자를 위해서 우리가 고쳐 쓰는 거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독자를 위한 거야 얘들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자를 위해서라는 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자, 고쳐 쓰기의 방법.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 고쳐 쓰기 방법이 이제 어떤 수준의 고쳐 쓰기인가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자세히 했다면 여러분도 이걸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말할게. 자,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는 글 수준부터 먼저 고쳤을까요? 아니면 단어 수준부터 먼저 고쳤을까요? 네, 우리는 글 수준부터 고쳐쓰기 될 거예요. 그래서 고쳐쓰기 순서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 그럼 왜 그럴까 얘들아? 내가 만약에 단어 먼저 고쳤었는데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단 자체를 날려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럴 때는 내가 헛고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끌을 일 없도록 이제 큰 부분에서부터 고쳐 쓴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각각의 수준에 어떤 고쳐 쓰기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글 수준은 일단 주제. 그래서 글 전체의 주제를 고려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빼는 건 어떤 수준이래? 글 수준이래.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에 이거 많이 나와 있더라.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건 글 수준이래. 근데 이러면 수준이라는 게 이 문단 수준은 문단 안에서 보는 거고 문장 수준은 문장 안에서 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라는 건 이 문단과 문단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 두 개의 문단을 보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문단보다 큰 단위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의 연결은 어떤 수준이란 거야? 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 제목은 글 전체 주제를 잘 담아야겠죠. 그쵸? 제목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글 수준의 고쳐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단 수준 보면 자, 문단 수준은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문단과 문단의 연결은 글 수준이라 했잖아요. 그럼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뭐야? 문단 수준이란 거. 그다음에 한 문단의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살펴본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문장 수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썼는지, 아니,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을 썼는지, 단어 수준은 단어 잘 썼는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소신 발언하자면 이거 가르칠 때마다 개 같습니다. 왜냐면 출판사마다 이게 수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출판사별로 따로 외워야 돼. 그리고 출판사별로 다른 것도 둘째치고 학교생마다 또 말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솔직히 좀 개같습니다. 가르치기에. 그래서 다음 교육과정에 이게 빠져야 되지 않나. 뭐 쓸모가 있나요, 이거? 라고 소신 발언 한번 해보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쳐쓰기에 어떤 수준의 고쳐쓰기가 있는지까지 봤고요. 표시한 부분은 특히 주의하시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글 수준, 문단 수준 안에서 많이 나와 얘들아. 글 수준, 문단 수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얘 누구였냐? 그 현태. 현태가 글을 쓰는 과정을 우리는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그래서 현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는지 우리 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뭐 한다 했어요? 이제 계획하기 한다 했죠? 계획하기는 뭐예요? 주제, 예상 독자, 그리고 목적을 정하게 돼요. 현태는 이제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이제 콧구멍에 관심이 많나 봐. 그래서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 까닭을 알려주는 글을 쓴다? 이게 뭐가 돼요? 목적. 그리고 친구들이 예상 독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상 독자, 목적, 주제를 정하는 걸 우리 어떤 단계를 한다? 계획하기 단계를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내용 선정하기 어떤 단계라 했어요, 얘들아? 자료 수집하고 그 안에서 쓸 자료를 선정까지 하는 단계를 우리 내용 선정하기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볼 거 없고 이 중에서 우리는 뺄 게 있어. 뭐 뺄 거냐면 이 나 자료를 뺄 거다. 여기 X 이제 과감하게 크게 해놓고요. 자, 그래서 이 현태가 가나다라 마 이렇게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럼 나 자료는 왜 빼는 걸까? 이거는 사람의 콧구멍이 두 개인 거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갈비지, 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선정하기는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내가 어떤 자료를 사용할 건지 선정까지 한 단계를 우리 내용 선정하기 단계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단계로 가야 돼? 내용 조직하기, 개요 작성.
또 여러분이 딱 문제 풀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표가 나오면 무조건 내용 조직이에요, 얘들아. 좀 알아둘게. 이런 걸 우리는 개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면 무조건 내용 조직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어디를 뺄지가 중요해. 자, 이렇게 표가 제시될 때 우리는 디귿과 리을을 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번 코에 가는 속도는 다 뺄 거야. 그럼 우리 왜 빼는지까지 한번 알아보자. 자,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코를 보호한다. 근데 목소리를 차이를 만든다. 이거는 코의 기능일까 아닐까? 이건 코의 기능이 맞아요, 얘들아. 자, 근데 코의 기능은 맞지만 왜 빼는 거야? 콧구멍이 무게인 것과는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빼주게 될 거예요. 콧구멍이 두 개인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뺄 거다. 이건 혹시 이거 불편하실까 봐 두 개 이거 띄었어야 된다. 두 띄고 개. 그렇기 때문에 콧구멍이 두 개인 것과는 관련이 없어서 뺄 거다.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코의 기능도 아니죠. 주제와 관련이 없어 뺄 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 방법, 어떤 설명 방법을 쓸 것까지 정하는 걸 내용 조직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어떤 설명을 써야 될까? 자, 코의 구조를 우리는 쪼개서 볼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코의 구조를 쪼개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겠구나. 실제로 분석이 쓰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과 동물을 보면서 호흡을 담당한데 사람과 동물의 어떤 숨쉬기를 비교할 거죠? 비교와 대조가 쓰일 거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글로 갔을 때 고쳐쓰기 할 때 뭐 뺄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할 때는 비교 대조를 사용할 거다. 그다음에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말려면 여기서 뭐 쓸 거야? 인과 쓰겠죠? 인과. 그다음에 여기 까닭도 인과 쓸 거고. 그다음에 속담 만약에 뭐 결과적으로 뺐지만 만약에 속담을 말할 거라면 예시를 사용해야 적절할 거고 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역시 예시를 써야 적절한 설명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설명 방법을 쓸지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글쓰기 표현하기로 갈 건데 어차피 현태가 이거 고쳐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표현하기 말고 이제 고쳐 쓰기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고쳐 쓰기 부분으로 가보면 일단은 이거 아까 말한 거 이제 어떤 수준의 고쳐 쓰기인지 여러분이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자세히 했으면 그러면 현태가 어떻게 고쳐 쓰는지 우리 가봅시다. 자, 일단은 제목 콧구멍은 왜 두 개일까? 이런 제목이에요. 이렇게 제목을 질문으로 설정한 이유는 뭐라고 얘들아? 독자의 흥미발. 그 다음에 뭐 주제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뭐 굳이 쓸 필요 없고 계속 보면 자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제대로 숨쉬기가 어렵다. 근데 양쪽 콧구멍이 다 막혔다가 한쪽이라 뚫리면 한결 숨쉬기가 편하다. 그래서 콧구멍이 두 개인 것과 코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서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현태가 글을 시작한 거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감기에 걸려 코 막힌 건 누구나 경험을 해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있을 법한 누구나 있을 법한 어떤 사례를 제시하면서 독자의 어떤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처음 부분, 여기가 지금 처음 부분이거든요. 처음 부분에서 또 어떤 말 할 수 있냐면, 자, 코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서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알아보지. 주제를 밝혔죠. 주제를 밝힌, 그리고 뭐 혹은 글의 순서를 밝힌. 아이고, 글씨 쓰네요. 아니, 알페로 쓰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순서를 밝히고 있다. 네, 여기가 처음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코는 크게 바깥코와 코 안으로 나뉜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포스트잇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로 코의 구조를 설명하기는 조금 뭔가 글이 어색해. 근데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뒤 문단 내용을 안내하는 먼저 코의 구조를 살펴보자 이 문장을 넣지요. 자, 그럼 이걸 넣는 이유는 뭐야?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자 그럼 문단과 문단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니까 얘들아 이거는 어떤 수준이야? 글 전체 수준이구나. 그래서 이거 어떤 수준의 고쳐 쓰기? 글 전체 수준. 그래서 이렇게 수준까지 알려주시면 되고 계속 보면 자 코는 크게 바깥코와 코 안으로 나뉜다. 바깥코는 콧등, 콧뿌리, 코끝, 콧구멍, 콧방울로 이루어진다. 자 이러면서 코를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구성 요소로 분석하고 있죠. 분석 설명 방법 개요대로 똑같이 가고 있고요. 자, 코 안에는 안쪽 공간을 좌우로 나누는 코 중격이 있고 더 안쪽의 윗부분에 세 겹으로 된 선반 모의 칸막이인 코 선반이 있다.
코선반은 밖에서 들어온 공기를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뭐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굳이 설명만부터 말해보자면 코선반이 무엇인지 여기서 뭐 정의해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2번 고쳐쓰기 리포스트에 보면은 코의 안쪽인 코중격, 코선반, 코천장 가운데 코천장에 대한 설명만 없으니까 코천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대. 그래서 코선반의 위쪽에는 이제 코천장이 있는데 여기에 후광세포가 모여있다를 여기에 쓴대요. 그럼 여기 문단 안에서 이 내용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수준이라 하면 우리 문단 수준이라 해요. 문단 수준의 구조쓰기. 네, 여러분 혹시라도 가끔 진짜 혹시 만약이라도 학교쌤이 다른 수준이라고 말을 해주셨으면 여러분 그 학교쌤이 말한 대로 가주시면 돼요. 네, 쌤은 일반적으로 문제에 나올 때는 이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일단 우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다음으로 코의 기능관을 알아보자. 자, 사람과 동물의 코는 호흡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다. 숨쉬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는 환경에 따라 콧구멍의 모습이 다르다. 자,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코는 둘 다 호흡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래. 그래서 여기서 비교 쓰인 거고요. 네, 계속 보면 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의 콧구멍은 더운 지방에 사는 콧구멍보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대조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비교, 대조 쓰였고 낙타는 효율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콧구멍이 크기가 크고 모래의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콧구멍을 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과 다르다. 근데 여기서 뭐 인과 쓰였고 낙타 콧구멍 그 까닭 말했죠 인과.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문을 써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부분을 우리는 뺄 거란 거예요. 왜 뺄 거야? 이건 코의 기능은 맞지만 콧구멍이 죽인 까닭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콧구멍이 죽인 까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뺄 거란 거예요. 이 부분은 주제를 벗어난 내용으로 삭제해야겠어. 자, 그리고 우리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여기 보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네? 삭제할 거네? 그럼 이거 어떤 수준이야? 글 전체 수준. 이거 빼는 게 글 전체 수준이다. 그래서 빼는 이유는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글의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삭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따라서까지 삭제하고 그 뒤에 보면 코는 숨을 쉬는 중요한 호흡기관이다. 코로 숨을 쉴 때 체온보다 낮은 공기가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인과고요. 자 숨을 쉬는 동안 콧구멍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숨쉬기가 어려울 텐데 실제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개의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숨을 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이구나. 구멍이 두 개인 까닭 첫 번째 뭐인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콧구멍을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거기 한번 손을 대고 이제 어디로 숨 쉴지 느껴보면 한쪽만 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쉰다는 거. 계속 보면 많은 사람이 양쪽 콧구멍으로 동시에 숨을 쉬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콧구멍 한쪽씩 교대로 숨을 쉬고 있다. 그래 두 개구나. 그래서 까닭 첫 번째였고요. 까닭 첫 번째였고요. 목이 너무 아파서 말문이 막히네. 씨. 그냥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도 한데, 근데 그래서 좀 어색하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바꿀 거야? 그리, 고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건 단어를 바꿨으니까 단어 수준이니까? 노노. 자, 우리가 4번 포스트잇을 보면, 앞문단에 이어 이 문단에서도 코의 기능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단과 문단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대신에 그리고라 말을 할 거잖아요? 자,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니까 이거 어떤 수준이야? 글 전체 수준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데 사실 근데 미래인에서 여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수준인지 답을 제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 학교쌤이 다른 수준이라고 말을 하셨으면 다른 수준을 아시면 되고 가끔 문제 나오면 이거 글 전체 수준이라고 아시면 돼요, 얘들아. 그래서를 그리고로 바꾸는 거 여기서 우리가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가 사용됐다. 계속 보면 자 냄새를 맡는 수각세포는 아주 예리해서 자, 예리해서 문맥상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예리해서는 우리가 약간 날카롭다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예민하다 이게 맞겠죠? 예민해서 그래서 이거는 단어 단어 수준 예민해서 쉽게 피곤해진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공간에 들어가도 금방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까닭도 코 안에 있는 후각세포가 금세 여러분 이거 많이 들리죠? 아이의 어이에요? 이거 아이예요. 어이에요. 미안해. 어이. 자, 금세 마비기 때문이다. 자, 때문이다 쓰였으니까 인과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과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금세 바꾸는 거 우리 단어 수준
계속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이 번갈아 가면 냄새를 맡아 피로를 방지하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는 피로를 바꿀 게 아니라 우리는 뭐의 피로를 방지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뭘 추가할 거냐면 여기 보면 후각세포에를 추가한대요. 후각세포에 피로를 방지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 어떤 수준이에요? 이거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콧구멍이 두 개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 그럼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뭐 때문이야? 우리 후각세포는 이제 금세 피곤해진대. 그러니까 냄새도 어떻게 하는 거야? 냄새도 번갈아가면서 냄새를 맡기 위해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이구나. 그리고 까닭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줄 볼게요. 마지막 문단.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문의 중간 부분이었고요. 이제 끝부분이에요. 자, 지금까지 코의 구조와 기능 살펴보고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알아봤다. 그를 뭐 해주고 있어? 요약, 정리해주고 있다. 요약, 정리.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코가 중요한 신체 기관임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셨나요? 자, 그러므로 규칙 운동, 균형 주변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실내 환기, 습도 유지 등을 통해 이런 것 등을 통해 예시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소중한 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어릴 적에 막 코 파고 코딱지 먹어본 적 있잖아요. 그쵸? 그러지 마라. 코를 건강하게 유지하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알아두기 살짝만 보면은 우리는 문장이 어때야 돼? 설명문은 간결하고 쉬워야 돼, 얘들아. 그래서 함축적이면 돼야 돼? 함축적이면 안 돼, 얘들아. 함축적이란 거는 문학에서 쓰는 말이고 설명문은 함축적이면 안 돼요.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짜임새 있게 글 써야 된다. 이게 뭐 체계성과 관련된 거고 설명문을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이건 까먹고 체크를 안 했는데 171쪽에 여기 고쳐쓰기 여기 오른쪽에 말도 좀 봐두세요, 얘들아. 그래서 글을 여러 수준으로 점검해 수정한다. 글쓰기 모든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거, 얘들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쳐쓸 수 있다. 글쓰기 안에서라면 초급뿐 아니라 고쳐쓰기 한 글도 다시 여러 번 고쳐쓸 수 있다. 고쳐쓰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빼먹은 게 있나? 잠시만요. 음,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다 설명을 했겠지. 여러분, 설명은 글쓰기 사실 이거 어렵게 나오려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고쳐쓰기 때문에 고쳐쓰기 부분 좀 주의해서 잘 받으시면 아마 뭐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